알뜰맨,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성과가 없는 것도 걸리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에너지 가격은 상승이 되었고 회담이 무산되면서 미증시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7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54%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59% 하락, 원달러는 0.44% 상승, 빅스 지수는 10.51%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27%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12%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27%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32%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먼저 타겟이 있는데 공급망 압력에도 회사가 회계연도 4분기에 9% 매출의 성장을 보고를 했고 긍정적인 성장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조정 주당 순이익은 내년 높은 한 자릿수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9% 상승을 했습니다. 노드스트롬은 소매업체 기업인데요. 분기별 수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도의 수익이 5에서 7%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30% 증가를 했습니다. 30%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먼저 루시드인데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예상치보다 주당 64센트의 손실을 보고를 했고 매출은 2640만 달러로 예상치 3670만 달러보다는 하회된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13.8%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준비디오입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예상보다 약한 1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7.4% 하락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권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져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하락을 하고 동유럽 갈등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일부 거래자들이 신용시장에 혼란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3.9% 하락을 했고 웰스파고는 마이너스 5.8%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차 회담이 있었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2차 회담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렸고 국채금리는 하락하여서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를 하고 밀 선물 가격도 5% 이상 올라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한통화로 부상을 하여 5% 이상 올라서 44,000달러를 넘어섰고 뉴욕 금 선물 가격은 1943달러 수준까지 올라서 지난해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국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58.6으로 지난달 57.6보다 상승을 하였고 예상치 58을 상회했습니다. 2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7.3으로 지난달 55.5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1월 건설 지출은 1조 6,772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3%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예상치 0.2% 상회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맞물려서 금리 인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일 시작되는 파월 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조심히 언급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점진적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테리 샌드벤 수석 주식 전략가는 걱정의 벽이 계속 높아지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기술적 추세 약화 등이 심리와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올해 3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7.8%, 50bp 인상할 가능성을 0%로 내다봤습니다. 불과 1주 전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41.4%였고 그 전에는
거의 과반수를 넘는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 매우 상반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2.2%로 한 달 전과 전날까지 0%였던 데에 대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7.69달러 오른 배럴당 103.41달러 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는 2014년도 7월 22일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31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IEA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방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비상 비축유를 방출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은 2011년도 이후에 처음이면서 1974년도 이후에 네 번째입니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레베카 바빈 선임 에너지 트레이더도 단기적으로 6천만 배럴은 완만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의미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공급 차질에 비하면 무색할 정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일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유가 상승을 우려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목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시 47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0.02%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방어를 하면서 1%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카이노스 매드, 2위는 한국선제, 3위는 CS베어링, 4위는 미래생명자원, 5위는 SDN 순입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는 네오크레마, 루트로닉, SGC 에너지, 하이골드 3호, 인터플렉스 순입니다. 현재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LNF, 심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성파워텍, SM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동진세미캠, 안랩,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게임즈, 주성 엔지니어링, 인터플렉스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엔캠, 테스나, 디어유, 펄어비스, 첨보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시장은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하락 출발은 하였지만 금일 FOMC 회의 이후에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저가 매수로 분할 관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3월 발표될 2월물 CPI가 고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8%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지금은 연준이 전쟁 리스크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나면 시장의 진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오늘 상승에 추격하기보다는 눌림에서 분할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 비중이 크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거나 눌릴 때 맞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FOMC 회의가 끝나고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때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역시 수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및 PCB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리포트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